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40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가 좀 있긴 했죠? 어떤 게 어려웠을까요? 2번에 동그라미 4번 선지는 잘 못 보던 판례였고, 네, 3번 좀 어려웠죠? 3번 좀 어려웠고, 그리고 또 뭐가 어려웠을까? 9번이 좀 어려웠죠? 9번이 좀 어려웠고,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진 않아요. 자주 보던 지문이었으니까. 자, 1번부터 봅시다.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거는 행정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동그라미 1번 전부 유보설에 따르면 모든 행정 적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되니까 행정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도 없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헌법재판소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돼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산은요 일반 국민은 구속하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여러분 일종의 예측하는 의미거든요. 앞으로 돈을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예측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예산안은 바뀔 수 있어요.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 일반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비용을 지출하기로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은 변경이 생기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중요사항 유보설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하라는 얘기니까 법률의 규율 정도에 대한 설명이죠. 동그라미 4번 TV 방송 수신료 금액과 납부 의무자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되는 거죠. 이거랑 비교해 줄 게 뭡니까? 수신료 징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유보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죠. 2번이요.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에 대해서 국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다. 그럼 무효겠죠? 나중에 법 개정이 됐어.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키워드죠. 법 개정으로 언더란 치고 그때부터는. 그럼 법 개정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유효해지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라 그랬거든요.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행규칙에서 안 정하고 행정규칙에서 정했다. 그럼 이 행정규칙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겠죠. 동그라미 3번이요.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인 성격을 가질 때는 여러분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얘기는 행정입법이란 얘기죠. 그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 원칙은 행정규칙이죠? 여러분들 행정규칙에다 원칙이라 써놓으시고요. 법규명령, 고시가 법규명령인 건 어떤 경우입니까?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 여하튼 간에 고시는 행정규칙이거나 혹은 법규명령이겠지만 그 뒷부분은 뭐예요?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이런 경우에는 처분적 고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이요. 이거 잘 안 보던 판례네요. 지방자치법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학기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가 있대요. 그런데 심의위원 선정 절차가 위 규정에 엄격히 부합하지 않다. 그럼 다소간에 뭐 흠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라든지 이를 기초로 한 조례가 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여러분 심의위원 선정 절차 이게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절차인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뒤에 이루어진 뭐 심의위원회 의결도 잘못되었고 조례도 잘못되었고 그럼 조례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처분도 잘못되었고 일파만파 다 위법하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요. 이 심의위원회 선정 절차가 그렇게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에 대한 판례 태도로 동그라미 1번이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뭡니까?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례 원칙이 위반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청의 인가를 받게 되면은 효력이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동그라미 2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강학상 인가죠. 동그라미 3번 허가 없이 이건 뭐예요? 애초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언더를 쳐볼까요?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건 확정적 무효죠. 유효로 인정될 여지가 없겠죠. 동그라미 4번은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거래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아직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죠? Not yet. 아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무효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확정적인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이란 게 뭐 유동? 여러분
영어로 GEL이라고 하셨죠. 겔이라는 거는 여러분 액체와 고체의 중간 상태거든요. 이런 걸 유동 상태라고 불러요. 온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액체가 되고 온도가 조금만 낮아지면 굳어서 고체가 되는 거죠.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를 받기 전이 바로 이런 상태라고요. 아직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확정적인 무효인 건 아니야.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은 이를테면 온도가 올라가서 물이 되는 거, 액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후에 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 소급하여도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 없는 계약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처분 전에 미리 상대방과 협의해서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에 처분을 하여서 부관을 붙이는 건 상대방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동그라미 2번이요. 부관이 처분 당시에 법령으로 적법했는데 그 뒤에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서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신규 부관은 금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초 부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동그라미 3번이요. 처분을 하면서 처분과 관련된 소외 제기를 금지한다. 이거 부재소 특약이라고 부르고 이건 어때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관은 위법한 부관이 허용될 수 없어요. 동그라미 4번이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해서 허용되지 않는 부관을 사법상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행정의 사법으로의 도피가 발생하죠. 이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5번이요.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효력 그럼 여러분 공정력 얘기하고요. 불가증력 얘기하고 불가변력 얘기하고 그리고 자력집행력 얘기하거든요. 동그라미 1번 불가증력은 뭐요? 제소기간 도구하면 더 이상 못 다툰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절차적인 존속력 혹은 형식적 존속력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반대로 불가변력은요. 불가변력은 더 이상 못 바꾸는 거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 변력은 실질적 존속력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용어 자꾸 바꾸면 안 되는데 출제위원들이 말을 바꿔서 출제하니까 바뀐 용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용어도.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게 되면 더 이상 바꾸면 안 되겠죠. 이건 불가 변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불가 변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확인 행위가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준사법적 행정행위.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게 이게 재판작용에 준하는 거잖아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바로 준사법적 행정행위죠. 다시 한번 준사법적 행정행위와 확인행위에 대해서는 못 바꾼다.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동그라미 3번 불가변력은 못 바꾼다면서요? 못 바꾼다는 얘기는 처분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죠. 반면에 불가증력은 뭐예요? 못 다툰다는 얘기죠. 이건 못 다툰다는 얘기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죠. 동그라미 3번이 바뀌었잖아요. 동그라미 4번이요.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정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못 다투는 거죠? 그런데 아직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행정청은 이게 잘못되었다면 스스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위법한 영업정지라고 생각해보세요. 위법한 영업정지에 대해서 90일 도과해버렸네? 그럼 상대방은 못 다투겠죠. 하지만 행정청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죠. 6번이요. 다음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대집행이 인정되려면 대체적인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죠. 다른 수단으로 그 다음 언어는 쳐볼까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의무 이행의 확보가 곤란하며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 이거 비례 원칙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의무 이행 확보가 곤란하다. 이건 뭐 필요성의 원칙. 그 다음에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야 한다. 이거 이익 경량하라는 얘기니까 상당성의 원칙이죠. 동그라미 2번이요. 대집행 과정에서 대집행 자기 의무의 부과 계고를 한 장의 문서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3번 반복된 계고, 반복된 독촉의 경우에는 1차에 대해서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2차, 3차는 1차의 연기에 불과한 거죠. 동그라미 4번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상 강제집행 절차가 인정되면 행정상 강제집행 절차로 가야 되겠죠. 따로 민사소송 방법으로 가게 되면 법원이 행정청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죠. 각하 판결을 하는 거죠. 어제 나왔던 것 같다. 7번이요.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으면 기억이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면 서면으로 이의제기. 여러분 그때 이의제기 어디다 하는 거예요? 법원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의제기는 행정청에다 하는 겁니다. 그럼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소제기가 아니에요. 이의제기는 행정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의제기가 있게 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니은 통고 처분도 처분성 인정되지 않죠. 디귿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부과될 수 있고 이걸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부르죠. 리력 과태료의 경우에는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한다. 말이 엉키네. 공법상 금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별다른 말 없으면 5년이에요.
8번이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의무에 대한 내용. 불사견이죠. 불이익 처분은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를 거쳐야 돼요. 여기서 불이익 처분이라는 거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뭡니까?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죠. 그래서 소극적 불이익 처분인 거부 처분은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2번.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정절차법 적용 자체가 배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행정절차법 적용 자체가 배제가 되죠? 이게 여러분 행정절차법이 적용 배제가 되는 게 3조 2항인가? 1호부터 9호까지 있어. 1호부터 8호는요 항상 배제가 되는 거고요. 9호는 곤불준이에요. 제가 곤란 불필요 그리고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공무원이 무언가 비위 사실이 발각되었어. 공무원은 예컨대 뇌물수수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공무원은 자기는 뇌물수수한 적이 없다 그래. 그럼 뇌물수수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려면 조사해봐야 되겠죠. 조사하는 동안 당의 공무원이 직위를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직위 해제하는 거예요. 직위 해제라는 건 책상 빼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사 절차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위 해제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할 수가 없어요. 일단 책상 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억울한 점이 있는지를 들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사전 통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하거나 혹은 불필요한 경우 곤불준에서 곤란 불필요에 해당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권익을 제한한다? 제3자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할 수는 없죠. 그럼 처분의 사전 통지는요.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이에요. 정확히 얘기해서 제가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여러분 연탄 공장에 대한 영업 허가 처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처분의 당사자는 연탄 공장이죠. 그러면 연탄 공장 영업 허가 처분하게 되면 인근 주민이 피해를 보죠. 인근 주민한테 사전 통지할 수는 없다고요. 왜? 인근 주민의 범위 획정도 안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이요. 처분하려고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 두 번째 줄에 언더라인 쳐볼까요?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이건 뭡니까? 의견 제출에 관한 내용이죠. 불사견이 뭐요? 불이익 처분은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는 거죠. 시간적 순서가 그래. 사전 통지하고 난 다음에 의견 청취하는 거예요. 불사견. 그러니까 사전 통지한 다음에 의견 청취한다니까 그럼 사전 통지 내용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억울한 일 있으시면 당신한테 영업 정지할 거거든요. 사전 통지 미리 알려주면서 억울한 일 있으면 의견 제출하세요라고 알려줘야 돼요. 사한 거죠. 그 다음에 의견 청취로 가는 겁니다. 9번이요. 9번이 좀 어려웠죠. 공용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이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토위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세 번째 줄에 이의 신청이라고 나왔죠. 이때 이의 신청이 바로 뭡니까? 행정심판 절차예요. 기억에 중토위의 재결 언더래. 두 번째 줄에 지토위의 재결 언더래. 둘 다 묶어서 원처분이라고 써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토지 수용 재결은 누가 합니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지토위지만 토지의 규모가 넓고 금액이 크다. 그런 경우에는 중토위에서 직접 재결을 해요. 그러니까 기억에 나와 있는 중토위 재결이라는 것도 수용 재결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중토위의 수용 재결이 억울하면 중토위에다가 이의 재결 행정심판 청구하는 거죠. 지토위의 수용 재결에 억울하면 중토위에다가 이의 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억에서 첫 번째 줄에 중토위 재결과 두 번째 줄에 지토위 재결은 모두 수용 재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은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공공조합이죠. 그러니까 행동주체죠. 행동주체가 5가지가 있죠. 국지, 합, 영재. 그 중에 어디요? 합이죠. 합. 공공조합에 해당하는 겁니다. 디귿이요.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하는 관리처분 계획 언더라인. 관리처분 계획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이죠. 처분성이 있죠. 그러니까 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리을이요.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상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 처분은 강학상 특허죠. 특허고 법원의 재판에서 취소됐다. 그럼 어때요?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취소가 되면요. 재개발 조합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소급화 효력을 상실하고 재개발 조합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이건 침취급 수치장 이렇게 설명하면 복잡해. 그러면 논의가 안 되고요. 그냥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취소가 되면 재개발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 처분이 사라지고 그럼 재개발 조합이 없어지고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음이요.
제가 두 번째 줄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가항상 특허라 그랬죠? 특허를 뭐예요? 세 번째 줄에 설권적 처분인 거죠. 맞죠? 그리고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이었네요. 틀린 건 디귿 하나였어요. 10번 마지막 문제. 판례상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 처분이죠? 기억.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접견 내용 녹음 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자유로운 접견 교통권을 제한받겠지. 모든 걸 일일이 다 녹음 안 되니까. 그럼 이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접견 교통권을 침해당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법적 성격을 보게 되면 권력적 사실행위죠. 왜? 녹음기를 튼다. 교도관이 가서 서 있는다. 사실행위잖아요. 이건 해당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니까 권력적이고.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교도소 관련된 건요 모두 권력적 사실행위고 다 처분성이 있어요. 니은이요. 행정청이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 이거 공증인데 여러분 여기서 니은의 키워드가 되는 말은 뭡니까? 소유자지 소유자. 여러분 소유자는요 대장을 보고 판단합니까? 등기부를 보고 판단합니까? 등기부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장의 잘못 기재가 되었어도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니은은 공증 원칙으로 돌아가 처분성이 없는 겁니다. 그럼 니은 리을 묶어주세요.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음이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표권을 말소 등록했대. 여러분 끝까지 읽어야 돼. 우리말은요. 상표권 말소 등록행위. 어디다가 원단을 쳐야 되게? 등록이죠. 뭡니까? 상표 원부, 상표권 원부에 기재가 되어 있던 상표권을 말소 등록. 이거 뭡니까? 공증되어 있던 걸 장부에 기재가 되어 있던 걸 말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을 장부에 기재에 해당하는 거니까 공증이죠. 리을은 토지대장이고 리을은 상표 원부예요. 상표권 원부라고. 그러니까 말소 등록하는 건 이미 등록되어 있던 걸 삭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증되어 있던 걸 삭제한다. 공증에 해당하니까 처분성이 없다. 디귿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행위는 일반 처분으로서 처분성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0회차 해설 강의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